자, 850번 해볼게요. 자, 얘를 반드시 귀류법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풀어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이게 좀 솔직히, 그지? 자, 일단 결론을 부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이 자연수인 해를 가지려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가 결론이죠. 그러면 귀류법이니까 우리는 결론을 부정해보자. 결론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죠? A, B 둘 다 홀수인 거죠. 결론을 부정하면 A, B가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연수인 해를 스몰 m으로 갈게요. 자연수인 해가 스몰 m이야. 이제 우리가 A랑 B가 둘 다 이제 홀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 값을 봐봐.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야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제곱 플러스 am은 b가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연수인 m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경우를 나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m 값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의 제곱이니까 짝수지.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하고 짝수를 곱하면 뭐야? 짝수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짝수라고 본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홀수거든. 근데 홀수랑 짝수 곱하면 짝수인데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짝수랑 짝수 더하면 홀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틀렸죠?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몰 m 값이 홀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홀수랑 홀수를 곱하면 무조건 홀수잖아. 그 다음에 A가 홀수인데 얘도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면 홀수예요. 근데 B는 지금 홀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니? 그치? 근데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인데 홀수 두 개를 더한 거가 홀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A랑 B가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부정한 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지? 그죠?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결론을 부정한 거가 잘못된 거를 보여줘서 원래 명제가 참이 되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실은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좀 풀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좀 할 텐데, 봐봐. 여기 이제 앞에 A 스텝에 내용 정리 되어 있는 거고 좀 몇 개 보시면 여기 앞에 앞부분에 자, 보세요. 자, 이제 절대부동식이 나와요. 야, 근데 이게 글씨가 좀 흐리지, 얘들아? 잘 안 보이지 않니? 나만 안 보이나? 좀 뒤에 잘 보이니?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지 않아? 그지? 아, 이걸 좀 바꾸던가 해보겠어. 자, 보세요. 일단 부등식 증명할 때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들을 좀 보면, 자, 첫 번째는 어머 뭐야?
되게 쉽죠. PDF 파일이 뭐죠? 일단 얘는 실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고 실수의 제곱이 합이 0보다 커나 같은 거 다 알고 있고, 이게 이제 3번은 얘들아 절대 참이잖아. 요 지금 표시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쵸?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치?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근데 이제 4번이 좀 중요한데, 자, 4번 보시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무조건 A의 제곱이고, 요거 절대값 A, B는 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거가 좀 중요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뭐 절대부등식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요거, 그죠? 요거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절대부등식인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외워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절대부등식 중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맞는지는 항상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되게 유명한 거잖아, 그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얘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이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지. 근데 등호가 성립되는 거는 이 아이들이 각각이 다 빵이 되는 거니까 요 등호 성립 조건. 근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근데 물론 이제 근데 이거 증명 안 해도 되지. 옛날에 다 했잖아. 처음 진도 나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삼각부등식인데 뒤에 가서 나오니까 이것도 무조건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볼 건데, 얘도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실은 이제 처음에 개념 설명 진도 나갔을 때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나 같고, 등호는 두 개가 똑같을 때고, 산술기하가 쓰이는 거는 둘 다 양수일 때만 쓰이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에요. A랑 B가 양수가 아니면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호는 두 개가 똑같을 때고, 산술기하의 용도는 세 가지지. 첫 번째 합이 일정하면, 첫 번째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뭐야? 합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합의 값이 주어졌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뭐 이렇게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그죠? 이걸 정리를 하시면 양변 제곱하시면 이렇게 36이 되니까 요 값이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하면 두 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지.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이제 요 산술기하 변형식을 더 많이 쓰니까 2 곱하기 루트 이 두 개의 곱이 뭐 36으로 주어지면 이게 6이니까 A 더하기 B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12는 합의, 이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지. 그지? 이게 다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설명 드렸죠. 그런데 세 번째 뭐가 중요해? 역수의 합의 최소값.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산술기하 그 변형식을 보시면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B가 A분의 2가 된다고 쳐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역수의 합으로 보는 거지. 근데 A랑 B를 곱했을 때 요 루트 안에서 문자가 다 지워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2로 지워지지? 그럼 여기가 루트 2가 남거든.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 남죠.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원칙은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아니고 산술기하 평균은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얘는 절대 안 나와. 얘는 절대 안 나오는데 내신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게 학교 선생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얘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돼. A랑 B를 숫자처럼 보시고 X, Y는 변수 취급을 해서 뭐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어떤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근데 이제 여기 A하고 X가 있고 A분의 X 그 다음에 B하고 Y가 있으니까 B분의 Y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가 똑같을 때 요 지금 식에서 등호가 성립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쉬운 문제들을 좀 풀면서 근데 여기 A 스텝을 꼭 풀어보세요. 121쪽에 알았지? 121쪽에 있는 A 스텝들을 다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반드시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뭐야 산술기하는 아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도 되죠. 그지? 뭐 그냥 이런 식이야.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모양을 포맷을 맞추는 거야. 형식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뭘 줄 거야? 여기가 뭐 x b가 2니까 2y 플러스 c는 3이니까 3z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이걸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4잖아. 그럼 아마 얘를 14로 줄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이 1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의 값이 14하고 마이너스 14 사이에 있죠. 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보고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근데 실은 처음에 진도 나갔을 때 그 영상을 다시 보세요. 이게 여기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하기 때문에 자 132쪽부터 볼게요. 132쪽 여기 요거 빈칸 채워넣기 빈칸 채워넣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뭐 어떻게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니? a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얘는 a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4분의 1 b의 제곱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인가요? 4분의 3 b의 제곱 얘가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그럼 얘가 a 빼기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인데 그러면 여기 가에는 얘가 들어가겠네. 가에 2분의 1 b가 가에 들어가고 나에는 봐봐 얘도 실수의 제곱이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 항상 0보다 크죠. 근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선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지. 근데 노란색이 빵이 되려면 b는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그럼 B가 0이면 여기 A제곱만 남으니까 A도 0이 돼야 되지. 근데 요 등호 성립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지? 이건 절대 분식은 항상 그 다음에 봐봐. 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얘들아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니? 이거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AB, BC, CA 이거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죠? C가 1인 경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 I는 아주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이거 그지? 그러면 C가 1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했었어? 일단 뭐 넘기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될 거고 아니 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2를 곱하지 않았나? 2? 그죠? 그럼 처음부터 2A 제곱 2B 제곱 2 빼기 2AB 빼기 2A 빼기 2B고 요거 전체 이렇게 있고 여기 2분의 1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하나 여기에 빼기 2AB 하나 여기서 B제곱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은 A제곱 하나 하고 여기 빼기 2A 여기 2를 두 개로 쪼개지 그 다음 여기 B제곱 한 개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2를 1로 쪼개면 그지? 요거 증명하는 건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파란색은 B 빼기 1의 제곱이 되는데 요거 지금 세 개가 다 실수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0보다 크겠지 근데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될 때야 그러면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A는 1이 돼야 되고 B는 1이 돼야 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둘 다 1일 때라고 적으셔야 되죠 이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한 절대 부등식은 꼭 이걸 써야 돼 알았지?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히 뭐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모양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얘를 먼저 이제 증명을 해보자 요거는 이제 자 그냥 이쪽에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이렇게 있고 넘어오면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인데 이게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증명하기 애매하니까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있지. 근데 얘는 어떻게?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절대값 B의 제곱이고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그대로 나오지. 그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를 풀어드리는 건데 그럼 요 뒤에 있는 거 이거 전개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 그럼 남는 거가 2
절대값 AB 빼기 2로 묶어버리자.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갑자기 이거 증명할 때 이게 뭐가 많이 허전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그냥 쿨하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 어차피 절대값 갈리는 건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A랑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잠깐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 AB 빼기 AB 해서 빵이 되지. 아, 그러면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지. 그런데 만약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잖아요. 응? 그러면 얘가 이거에다 마이너스 부 붙여야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부 붙여야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AB거든? 근데 여기서 A 곱하기 B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갑자기 훅 넘어와. 이렇게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 어려워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값 나왔으니까 절대값 나오면 그냥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직접 나오니까 빵이 될 것이고, 얘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부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4AB인데 얘가 음수잖아. 음수에다 음수 곱하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걸 물어보거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게 0이 되는 게 이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커나 같다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삼각부등식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하는 것은 디귿입니다. 디귿이 좀 중요한데 디귿이 이 교과서에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씩 다 증명해 볼게요. 제가. 근데 디귿이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을 좀 칠해야겠어요. 디귿을. 그다음에 디귿 직접 증명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서술형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를 되게 어려워해서 안 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자, 이제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부터. 자, 이제 기억을 증명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증명을 해도 좋은데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막 시간이 없잖아.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변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을 때 A랑 B가 둘 다 양수인 거,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숫자 집어넣어서 해봐도 돼. 그렇게 해봐도. 그런데 요즘은 뭐 이걸 많이 안 내긴 하는데 기억부터 증명을 해보면, 근데 봐봐.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이게 다 해봅시다.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먼저 요 아이들을 제곱을 할 거예요. 요거를 제곱을 하고 빼기 얘도 제곱을 해야 절대값이 지워지니까 여기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얘는 원래는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시면 자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A의 제곱, B의 제곱은 지워지고 여기 지금 남는 거가 2 절대값 AB 이거 뭐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네 이렇게. 그죠?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0보다 일단 크겠지. 왜냐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해봐. 자, 첫 번째 a 곱하기 b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어차피 절대값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가 플러스면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4ab가 되니까 얘는 0보다 크죠. 왜냐면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 부처가 나오니까 뭐가 돼? 0이 되지. 그죠? 그죠? 근데 이거가 빵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 부등식인 거는 맞죠? 절대 부등식인 거는 맞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얘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등호죠. 요것만 좀 필기를 해 두시면, 그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요약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뭐 적어도 되긴 되겠네요. 적은. 근데 막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하는 문제는 글쎄 모르겠다. 근데 디귿이 몇 번 나와서 애들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혹시나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딱 엄밀하게 해보자. 니은도 해볼게요. 니은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니은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실 때 절대값 a, b 이것도 제곱하겠지 뭐. 제곱을 하고 빼기 이거의 제곱을 하면 이건데, 야 어차피 얘는 이거랑 똑같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공식으로 4ab로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지. 왜냐면 얘는 일단 절대값이 없을 뿐더러, 그죠? 요거 두 개가 어떤 값을 갖느냐. 자, a 곱하기 b가 두 개가 부호가 똑같냐, 부호가 다르냐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지. 그죠? 자, 이제 디귿을 해볼 건데, 디귿을 형광펜으로 칠했지. 자, 이거를 좀 증명하는 게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절대값 a 빼기 b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막 제곱하면 안 되고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자 봐봐, 얘는 지금 반드시 양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이 아이들은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반드시 양수고 이쪽도 양수죠. 기억 같은 경우에, 그치? 근데 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빼기거든? 빼기니까, 가만히 있어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 A가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같은 상황이 되면 얘는 음수잖아. 그치?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이쪽은 무조건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이거일 때는, 자, 절대값 A 빼기 B가 있고, 이렇게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있는데 얘가 항상 음수야.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지. 왜냐면 A 빼기 B에다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원래는 항상 커야 되지.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 이때는? 등호는? 그죠? 근데 A는 0 또는 B는 0이거든. 이게 A가 빵이야. 그럼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죠. 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B가 0이면 등호지. 그죠? 둘 다 되지. 그럼 이거를 좀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가 0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A만 0이어도 되는 거고 B만 0이어도 되는 거고 둘 다 0이어도 등호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를 보시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 봐봐. 얘는 항상 양수거든.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 있지만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 얘도 양수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억 증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야지. 어떻게? A 빼기 B의 절대값 이거 전체 제곱하시고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거 전체의 제곱입니다. 지금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A 빼기 B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 빼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잖아.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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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2 절대값 AB 빼기 AB 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앞에서 했던 건 여기가 플러스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헷갈리면 경우를 나눠서 사용을 해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때는 2AB 빼기 AB니까 이때는 0이거든요. 그럼 이거일 때 등호 성립하지. 근데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4AB인데 얘는 항상 0보다 큰 애예요. 얘는 A 곱하기 B가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인데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근데 디귿이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뒤져봐. 교과서에 이게 있나 없나. 오케이? 있으면 반드시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시험 볼 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일단 여러분들 배우신 지가 꽤 됐으니까. 야, 산술기하에서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선생님이 반드시 전개하라 그랬죠. 봐봐. 제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산술기하 자 봐봐. 두 수의 합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AB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그지? 근데 이제 둘 다 양수가 돼야 되고 등호는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고 그지? 두 수의 합이랑 두 수의 곱인데 이렇게 두 개 돼 있으면은 무조건 전개하라 그랬죠.
기억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얘를 선생님 이게 대문자 A 대문자 B니까 이거 그냥 자 얘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얘네 둘 집어넣으면 y분의 2x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x분의 8y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 둘이 곱하면 4고 이렇게 루트 되니까 얘네 둘이 지워지고 얘네 둘이 지워지니까 2, 8에 16이 돼요. 그쵸? 그럼 니네가 이게 선생님 이거의 최소값이 16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막 각각을 쓰면 근데 이렇게 각각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 성립 조건이 x가 y분의 2랑 같은 거고 얘는 y는 x분의 8이랑 같은데 이쪽에서는 x 곱하기 y가 2인데 이쪽에서는 x 곱하기 y가 8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때는 이렇게 각각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지금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똑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전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치?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드리면 비교를 할 텐데 얘는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잖아. 이럴 때는 반드시 전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전개를 하셔서 등호 근데 그냥 대부분 뭐 전개를 하세요. 무조건 전개하면 무조건 안 틀리니까. 그 다음에 전개를 했을 때 불편하면 그냥 각각 쓰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무조건 전개하라 그래. 근데 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x, y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시면 플러스 8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시면 플러스 2고요. 얘네들이 곱하시면은 x, y분의 2, 8의 16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xy분의 16인데 노란색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있는 10은 지금 고정된 수잖아. 그치? 그죠? 근데 얘가 역수의 합이잖아. 그죠? 역수의 합이니까 이렇게 싹 바뀌어서 이제 2 곱하기 루트 얘네 둘 집어넣으면 여기 16만 남고 여기 플러스 10이거든. 그럼 이게 4잖아. 2, 4, 8이니까 최소값이 18이에요. 그럼 일단 자 여기에서 최소값 B 있지. B는 18이야. 근데 x 곱하기 y가 a일 때 최소값을 갖네. 그러면 뭐야? 얘네 둘이 여기에 들어갈 때 그치?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y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xy랑 xy분의 16이랑 똑같은 건데 그럼 얘는 xy의 제곱이 16인 거고 x 곱하기 y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지. 산술기하의 유일한 약점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4가 되네. 그러면 a 값이 4고 b 값은 18이니까 최종 답은 22가 되네. 그런데 자 봐봐. 859번을 보세요. 859번.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라 그랬는데 얘를 봐봐. 얘는 지금 이거 3개를 곱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니? 그죠? 이거 3개를 곱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얘하고 이거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 건가?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볼게요. 얘네들은 이거 3개는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얘를
2 곱하기 루트 b분의 a 곱하기 c분의 b. 여기 곱하기니까 곱하기 2분의 루트 c분의 b 곱하기 a분의 c.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곱하기 2분의 루트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왜 등호 성립조건이 똑같지? 그럴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답을 내볼게요. 등호로 가야지. 왜냐면 얘는 이거보다 크지만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그지? 이게 지워지거든? 지워지는데 여기에 있는 C하고 얘하고 지워지지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하고 여기에 있는 B도 지워지죠. 여기에 있는 A하고 여기에 있는 A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남는 거는 8이야. 그럼 이 문제의 답은 8인데 얘네가 어떻게 두고 성립조건이 똑같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등호 성립조건은 얘네 둘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얘는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B의 제곱은 AC가 돼. 요 노란색에서 등호 성립조건은 얘네 둘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도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C의 제곱은 AB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등호 성립조건이 얘네 둘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A 제곱은 BC가 되는데, 여기 있는 식들을 자 보세요. A 제곱은 BC, B 제곱은 CA, C 제곱은 A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더할게요.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다 등호 성립조건이 다른 것 같은데, 얘네들을 더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B, BC, CA고, 이거는 제가 항상 외우라고 하는 절대부등식,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라서 항상 0보다 큰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이 각각 빵 되는 거니까 A랑 A, B, C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조건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때리는 거야. 산술이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지? 그지? 봐봐, 요 밑에 있는 것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얘들아, 문제에서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산술기하를 의심을 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딱 보고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지금 자 보세요. 얘는 얘를 여기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할 거야. 얘를 한 덩어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할게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1이고 얘랑 얘 곱하면 B 더하기 C분의 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A분의 B 더하기 C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B 더하기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 여기 두 개는 그냥 덤으로 딸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렇게 지워지잖아, 다. 그지? 그러면 최소값은 4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묻느냐 그걸 되게 잘 보셔야 되고. 자 보세요. 자 이제 산술기야. 자 얘는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얘가 힌트야. 얘가 힌트야.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 양수잖아요. 근데 산술기하를 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산술기하는 반드시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내가 도형으로 해준 것도 기억나요? 도형? 산술기하 증명하는 게 원래 도형이 제일 나이스하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렸어 수직으로. 그럼 니네 중학교 때 맨날 보던 소법칙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스몰 a고 여기가 스몰 b면 여기 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 반지름이 그렇죠. 빨간색이 반지름인데 얘는 a 플러스 b 나누기 2잖아요. 얘가 산술평균이잖아. 그 다음에 또 언제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지. 이 노란 녀석의 길이는 루트 ab잖아요. 그지? 노란 거의 제곱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그림에서 보기에도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커. 그치? 그죠? 빨간색이 제일 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언제 똑같아져? 요 그림에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A하고 B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얘가 이쪽으로 와서 산술평균과 비하평균이 그래서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A하고 B는 반드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했지? 산술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힌트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보시면 여기 9x밖에 없지만 9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9 한 다음에 빼기 9 하면 되죠. 지금 제가 역수의 합의 형태로 변형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2 곱하기 얘네 둘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2 곱하기 9 빼기 9죠. 그지? 그러면 최소값이 스몰 m인데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은 그치 최소값은 9죠. 최소값은 9야. 근데 그때의 x값이 n이래. 근데 그때가 어떤 때야? 이게 등호 성립하는 게 언제야? 얘네 둘이 똑같을 때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도 A랑 B가 똑같은 이런 형태의 직각삼각형이 되면, 그지?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자, 9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9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인 거거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1이 1일 때랑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x가 여기에서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x가 0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x값은 0이지. 얘는 0이에요. 9 더하기 0에서 답은 9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대충 감 잡았을 터니. 자, 봅시다. 864번 볼게요. 아이고, 참 복잡해 보이네. 아이고. A랑 B가 양수고, X가 A 더하기 B분의 2, Y는 B 더하기 A분의 2. 이 녀석의 최소값이 알파고
최소값을 갖게 하는 A, B의 값을 베타 감마라고 했어. 이거 세 개를 다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써봐야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비슷한 아이들끼리 해쳐 모의를 해볼까? 자, 여기서 A제곱 더하기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니까 뭐야? B분의 4A 더하기 B의 제곱분의 4 B의 제곱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니까 4B 더하기 A 제곱분의 4야. 근데 얘를 봤더니 비슷한 성질의 아이끼리 모아야 될 것 같죠? 일단 A 제곱이랑 B 제곱을 같이 모으고 얘네 둘 이렇게. 얘하고 얘. 요거 빨간색끼리 하면은 역수 들어갈 거. 그 다음에 A의 제곱분의 4 더하기 B의 제곱분의 4. 근데 놀랍게도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다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죠. 왜냐면 노란색은 등호 성립 조건이 A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4 날리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또 A제곱은 B제곱이 나오죠. 파란색도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A제곱은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산술기가 때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2AB A랑 B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은 2 곱하기 얘네 둘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고 2 곱하기 루트 16.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어차피 들어가면 A, B로 나올 테고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또 해야 되나? 헐, 대박. 대박일세. 아, 안 되는데? 차라리 그지? 짝을 잘못하면 파란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해보자. 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 얘하고 얘가 같이 있는 건 맞는 거지. 일단 얘하고 얘 B분의 4A랑 A분의 4B는 확실히 맞는 거 같아. 근데 아까 얘랑 얘를 모으고 얘랑 얘를 모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같아. 그치?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지워지려면 보니까 얘하고 얘를 묶어야 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야씨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각각 뗄 수밖에 없는데, 노란색은 등호 성립 조건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4A제곱은 4B. 얘네들은 A제곱 얘네 둘이 똑같은 거고, 근데 얘네 둘은 B의 제곱이 이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얼핏 보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빨간색은 보시면 A의 4제곱이 4고 파란색은 B의 4제곱이 4거든요. 근데 B의 4제곱이 4면 B의 제곱은 2밖에 안 되지. 그죠? B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안 되잖아. 그러면 얘도 A의 제곱은 2만 되거든요. 맞니? 아니 A의 제곱 빼기 4니까 아 루트 2구나. 그죠? 루트 2는 둘 다 그죠? 맞냐? 그 A 제곱은 이렇잖아요. 아 그렇지. 잠깐만. A 제곱은 루트 그치. A의 제곱은 2가 맞지. B의 제곱도 2가 맞지. 그래 이거 제곱하면 위에 거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는 안 되잖아. A, B가 실수니까. 부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죠. 그치? 근데 A 제곱이랑 B 제곱이 똑같은 거니까 세 개가 다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은 거지. 그럼 이제 각각 때리겠다는 얘기야. 얘는 2 곱하기 여기 루트 16만 남겠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지워지지. 2 곱하기 루트 4가 되고 얘도 2 곱하기 이거 두 개 들어가면 루트 4가 돼. 그럼 얘는 8 얘는 4 얘는 4 해서 다 더하면 16이지. 그러면 알파가 16이네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A, B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는 A가 양수니까 A가 루트 2. 그 다음에 B도 루트 2인데 그럼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겠네. 그죠? 그러면 베타도 루트 2, 감마도 루트 2.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알파가 16이니까 답은 8이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산술기야. 이제 문제는 최대 최소값만 물어보진 않고 그때의 x, y 값을 꼭 물어봐요. 아이고. 자, 양수 x, y 2x 플러스 3y가 6일 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지. 그죠?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잖아.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그러면은 그때의 최대값이 알파고 그때 x, y 값이 베타 감마니까 얘는 어떻게 해? 2x 플러스 3y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2x 곱하기 3y. 지금 제가 산술기에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얘가 6이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두 개 약분이 되면서 6xy를 이쪽에다 쓸게요. 양변을 제곱을 했지. 그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2분의 3이야. 그럼 알파가 2분의 3이구나. 자, 근데 이제 그때의 x, y 값이니까 뭐랑 뭐 2x하고 3y랑 똑같아야 되죠. 2x랑 3y랑 똑같아야 돼. 야, 그럼 2x랑 3y랑 똑같으면 근데 2x하고 3y를 더해서 6이 돼야 돼. 아, 그치. 2x랑 3y랑 똑같을 때 등호니까 뭐
3y 자리에 2x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2x 더하기 2x는 6이니까 여기에서 x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3y에다가 2x에다가 3y 집어넣으면은 3y 플러스 3y는 6이니까 이때 y는 6이네. 그러면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가 2분의 3이고 감마가 1이니까 3 더하기 이거니까 답은 4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또 이제 몰라? 아이고 선생님 당신이 막 이거 암기를 시켰는데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곱의 최대가 아니죠. 이러면 좀 변칙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데 보세요. 일단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이 식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이 식은 통분하면 a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b거든. 근데 a 더하기 b가 4니까 a 곱하기 b가 4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근데 이 지금 값이 최소가 되려면 밑에 있는 a 곱하기 b가 최대가 돼야 되지. 왜냐하면 위에 있는 값은 4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최소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산술기하 써서 이렇게 A, B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다 4 집어넣고 2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면 4가 되는데 이 4가 곱의 최대값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4분의 4에서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봐봐. 이게 이제 그 니네 그 수학의 바이블 있으니까 거기서 연습할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골고루 다 풀어드리는 거야. 자 봐봐. 뭐야 이거? 아 참. 얘는 왜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야? 0이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 값이 48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응? 영이 아닌 두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실은 이 문제는 잠깐만 자 볼게요. 0이 아닌 그러면 x랑 y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네. 맞지? 근데 가만있어 봐. 음수가 될 수 있으면 이게 산술기하가 쓸 수가 있나? 제곱이라서. 그러네요. 제곱이라서 상관이 없네. 그죠? 그렇지.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 해보자. 4x 제곱 더하기 9 y의 제곱. 자 이게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가고 2 루트 a b인데 니네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2 곱하기 루트 4x 제곱 9y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요 다음 줄로 내려올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항상 양수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 값은 48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 4하고 9는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4, 9, 36이니까 6이니까 12가 되는데. 그지?
이 상태에서 내려오실 때 여기를 그냥 x, y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이게 지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엄밀하게 풀어야 되거든. 그렇잖아.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x 곱하기 y가 항상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부호가 같으면 양수지만 부호가 다르면 음수라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절대값으로 나와야지. 그죠? 저거가 실수의 제곱 곱하기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네. 원래 양수 아니에요? 아, 맞네. 아, 맞네. 아, 쏘리. 아, 지금 내가 이걸 사겠네. 그죠? 이걸 때 이런데 이건 제곱이니까 양수지만 이게 절대값으로 나와야지. 왜냐면 절대값의 정의가 이거잖아? 그지? 그죠? 그럼 얘를 이제 풀 건데 절대값 x, y가 4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0이 아니라 그랬어, 둘 다. 그러면 0은 원래 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바로 오잖아. 그지? 그런데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0을 빼야지. 이렇게 써야 엄밀한 거지. 그지? 근데 아무튼 최대값하고 여기가 4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죠. 그지? 근데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와도 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서술형 쓸 때 이런 걸로 감점 당하지 말라고. 자. 이거는 뭐 의외로 야 얘가 평행화 된다.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두 개가 평행하면 3분의 a와 b분의 1이 똑같은 거네. 그죠? 두 개가 평행하니까. 그럼 이게 대각선을 곱하면 어이씨 뭐야 곱이 일정하네. 그죠? 곱이 일정하니까 두 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겠네. 근데 그냥 정리해보자 이때. a, b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근데 a 곱하기 b가 3이니까 이게 3이죠. 그러면 3a 더하기 b 더하기 6인데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잖아. 그럼 얘가 여섯 번가 3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3ab. 근데 요 값이 3이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죠. 그러면 3ab 더하기 2, 3은 6이네.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6이니까 이 값의 최소값은 12가 되겠네. 이해셔? 자, 봅시다. 870번은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문제긴 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법만 빨리빨리 하면 얘가 x야, 가로가 x야, 세로가 y야. 근데 100m를 사용을 했대.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예요? 5x 플러스 2y가 100이지. 합이 일정한데 전체 넓이 물어봤어. 자, 이거일 때 합이 일정할 때 전체 넓이 xy의 곱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뭐. 그죠? 푸실 수 있지? 자, 873번. 이건 괜찮아요? 871번? 이건 근데 이게 산술기하 평균 이 활용이 이 도형이랑 같이 나올 거거든. 도형?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x, y를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를 그어야지. 여기가 10이고 여기를 x로 잡을까? 여기를 y로 잡을까? 그러면은 여기는 2x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2xy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 합이 일정하네? 합이 일정하니까 곱의 최대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자, 873번. 와, 뭐야. 그림이 없어. 이런 제기랄.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이외에 있는 점이 있어. 야, 그럼 얘가 둘 다 플러스니까 P라고 하는 점은 일사분면 점이겠다. 얘가. 그치? 일사분면.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P라고 하는 점은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치자. P. 근데 여기가 원점인데 이 직선에 이 성분 직선 OP에 수직인 직선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노란 직선을 자, 봐봐. 이렇게 있는데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Q래. 이게 Q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여기 밑에 있겠죠. 왜냐하면 B가 양수니까 0, 마이너스 B분의 1이잖아. 그랬는데 우리한테 여기 있는 요 하얀색으로 색칠하는 삼각형이에요. 근데 막상 그려보니까 쉽네. 그치? 근데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OP의 기울기가 A분의 B죠. A분의 B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게 A, B를 지나니까 Y 빼기 B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A가 되겠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이거 둘 곱하면 플러스 B분의 A 제곱 더하기 B고, 아유 이 녀석의 X절표 물어봤네. 그치? 그럼 Y에다 빵을 넣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B분의 AX가 B분의 A 제곱 플러스 B네. 그러면 A분의 B를 곱하면 이거 두 개 지워지고 A 얘하고 얘 곱하면 A분의 B의 제곱이 되네. X절편.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 콤마 0이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자 삼각형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가로의 길이 이거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다 마이너스 버 붙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b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이네. 자, 그러면 모르겠다. 요거 두 개 전개하자 이렇게. 2b분의 a.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할게. 그러면 2a분의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지. 야, 절묘하게 역수의 합이 나오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2 곱하기 2b a 2a분의 b 지워지고 지워져서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헐 넓이의 최소값은 1이네. 그지? 1이야.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a 제곱은 2b 제곱인데 양수니까 a랑 b랑 똑같았겠지. 즉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p라고 하는 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이거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이제 코시 슈거레츠 부등식 볼게요. 봐봐. 근데 이제 코시 슈거레츠 부등식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코시 슈거레츠 부등식의 용도가 코시 슈거레츠 부등식은 자, 이거 보시면 산술기하는 아까 세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봐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냐? 요 뒤에 있는 1차식,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용도는 뭐야? 여기서 얘는 어차피 숫자일 거 아니야. 그지? 자, 제곱의 합이 일정하면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물어볼 거 아니니? 그지? 합이 일정하면 ax 플러스 by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죠.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너무 심취하실 필요는 없어. 교육과정 아니야. 요것도 숫자로 바뀌고 이게 숫자로 바뀌니까 이거의 제곱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를 넘겨보면 유형 27번을 봐봐. 유형 27번은 뭐라고 돼 있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두 번째. 얘는 뭐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도 한번 물어보고 이거의 최소값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자. 일단 쉬운 거부터. 그렇지. 자, 이제 제곱의 합하고 1차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일단 써요. 저처럼 이렇게. 처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봐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2x 플러스 3y잖아. 써 이렇게 2x 플러스 3y. 이제 꼴 맞추기를 가는 거야. 근데 a가 2고 b가 3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a가 2고 b가 3이구나. 근데 너가 52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뭐야? 이거 뭐야? 4 더하기 9니까
13이구나. 그지? 근데 13 곱하기 52는 얘는 13 곱하기 얘가 13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가 2를 하나씩 풀어주면 여기 있는 이 수는 26의 제곱이지. 요거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26의 제곱보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자 봐봐. 어떤 두 수의 제곱의 합을 일정할 때 1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식에서 여기 1차식.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들아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산술기하는 반드시 양수만 되는 거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이 알파야. 이게 알파야. 근데 그때의 x, y 값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x가 짝지어 있으니까 a분의 x랑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치? 그러면 a가 2잖아요. 2분의 x랑 y가 b가 3이죠. 3분의 y가 똑같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랑 베타하고 감마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봐봐.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자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3x는 2y야.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2거든. 그지? 근데 뭐 정생각이 안 나면 y를 2분의 3x로 만든 다음에 이걸 대입해 보면 되죠. 4분의 9 x제곱 52 그러면 4분의 13 x제곱 52 근데 52가 어차피 13 곱하기 3이니까 x제곱은 16이네요. 그죠? 그죠? 16인데 잠깐만. 그럼 여기가 x제곱이 16이면 이거에서 16 빼면 뭐니? 36이니? 아 그러네. 그럼 x가 4고 y는 6이네요. 그럼 알파가 아까 뭐였냐? 알파가 26, 베타가 4, 감마가 6. 답이 36이네. 그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이게 x의 제곱은 16 이거는 x가 마이너스 4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왜 안 돼? 이 값이 최대를 가져야 되지? 그럼 x랑 y랑 둘 다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또 보면 877번 끝났어. 그치? 대표 문제만 풀어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일단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자 일단 여기 끝까지 해줘야지. 봐봐. 유형 20 879번 뒤로 가고. 자, 두 실수가 나오고 야 이제는 봐봐 이걸 봤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잖아요, 얘가. 그지? 이거 항상 써놔. 썼는데 우리한테 얘를 줬어. 한번 써봐 이렇게. 1차식이 이거의 제곱이고, 그럼 A가 3이고 B가 4잖아요. 또 얘는 9하고 16이니까 25지. 근데 이게 오니까 이게 25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최소값이 1이겠네. 그죠? 잠깐만. 일단 숙제를 884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이상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 받으면서 또 풀어주기 시작할게. 지금 내가 지금 3문제 안 풀어준 게 있잖아. 근데 일단 여기 끝까지 B스텝 끝까지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를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